골프 스윙에서 지렛대 효과를 보려면 임팩트 순간에 왼쪽 길이부터 헤드까지의 길이가 가장 길어야 되겠죠. 그러면 왼손목은 어떤 상태가 돼야 될까요? 왼손목이 플랫이면 오른손목은 어떻게 될까요? 벤트해야 돼요. 그럼 오른손목이 벤트가 되면 이 팔꿈치가 접혀요. 자, 시계추 움직이면 어떻게 움직이나요? 시계추가 이렇게 움직이죠. 이렇게 시계추는 이렇게 90도로 이렇게 돼 있지만 골프 클럽은 이렇게 90도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기울어진 상태로 시계추 움직임을 해야 되겠죠. 그럼 어떻게 움직이려면 얘가 시계추 움직임이 많이 가려면 오른쪽 팔꿈치가 접히고 왼손목 코킹이 돼야지 얘가 더 많이 갈 수도 있겠죠. 여기까지 움직임이 첫 번째 지렛대. 그리고 더 큰 파워가 내려면 그때부터 이제 두 번째 지렛대가 작동을 하면 되겠죠. 팔꿈치가 이렇게 잡히면 두 번째 지렛대가 작동을 하겠죠. 자, 첫 번째 지렛대만 쓰는 골프 스윙이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? 맞아요. 퍼터. 치핑. 이제 조금 더 큰 파워를 내려면 그렇죠. 그게 이제 두 번째 지렛대가 작동을 해야 되겠죠.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이걸 정의하냐면 무조건 이 클럽 헤드가 손보다 밑에 있는 거는 첫 번째 지렛대만 쓴 거예요. 여기서 조금이라도 얘가 이렇게 가는 거는 두 번째 지렛대가 적지만 조금은 이렇게 활용을 한 거죠. 그게 뭐냐면 삼각형, 우리가 처음에 골프 배울 때 삼각형 이렇게 하고 삼각형 그대로 가세요 이렇게 하는 똑딱이 연습 많이 했죠. 이게 첫 번째 지렛대 움직임을 연습하는 거예요. 자, 그 다음에 뭐 연습하나요? 이게 잘 되면 하프하죠. 하프하려면 여기서 왼손목 코킹이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가는 게 하프죠. 이게 결국 두 번째 지렛대 작동하는 걸 연습하는 거예요. 파워 패키지 구조를 보시면 펴져 있는 이 왼팔이 1면이래요. 얘가 1면, 그 다음에 어깨가 2면, 그리고 3면이 오른 어깨부터 손까지. 이렇게 삼각형으로 구성되어 있죠. 이렇게. 자, 삼각형 중에 제 3면의 길이를 변경하는 것으로만 바뀔 수 있대요. 이렇게 접혔다가 이렇게 착 펴지는 이 움직임에서 이제 파워가 나온다는 거죠. 그래서 스윙어는 이 오른팔을 능동적으로 졌다 피는 거고, 스윙어는 클럽에 이렇게 끌려가는 모멘텀을 써서 이걸 방해를 안 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팔꿈치가 접히는 거고, 이게 스위브라고 비슷해요. 반대쪽 스위브인 거잖아요. 자, 그 다음에 이제 지렛대 효과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게요. 지렛대 효과가 뭘까요? 우리가 과학 시간에 배웠던 지렛대 효과. 힘으로 큰 힘을 쓰는 그렇죠. 골프 스윙에서 지렛대 효과를 보려면 임팩트 순간에 왼쪽 길이부터 헤드까지의 길이가 가장 길어야 되겠죠. 그러면 왼손목은 어떤 상태가 돼야 될까요? 왼손목이 플랫이면 오른손목은 어떻게 될까요? 벤트해야 돼요. 그럼 오른손목이 벤트가 되면 이 팔꿈치가 접혀요. 그럼 아까 우리가 설명했던 레벨 상태가 이렇게 유지가 되는 거죠. 이 클럽은 조금 더 바깥으로 나가면서 오른쪽은 가까워지고 왼쪽이 공에서 멀어지면 이 클럽은 내가 앞으로 인위적으로 보내려고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앞으로 갈 수도 있겠죠. 근데 지렛대 효과가 이제 한 거는 임팩트 순간에 최대한 길이를 길게 쓰자는 얘기인 거거든요. 스윙 아크의 길이를. 그러려면 왼손목이 플랫되는 수밖에 없어요. 자, 근데 만약에 골프 스윙에서 긴 것도 필요하죠. 근데 또 하나 필요한 게 있죠. 막연하게 긴 것만 필요할까요? 골프 스윙에 있어서. 길면서 얘가 속도가 어느 정도 빨리 움직여줘야 되겠죠. 그래서 두 개의 지렛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. 자, 그래서 첫 번째 지렛대는 뭐냐면 왼팔이 이렇게 매달려 있고 왼팔 근해가 어디까지 움직이는 움직임이냐면 어깨 움직임에 의해서 클럽 헤드가 내 손보다 밑에 있는 구간까지가 이제 첫 번째 지렛대예요. 자, 그 다음부터 이제 파워를 내려면 오른팔은 어떻게 돼야 될까요? 여기서. 이렇게 접히면 왼손목 코킹이 되면서 이제 두 번째 지렛대가 순차적으로 움직여줘야 되거든요. 그래야지 임팩트 순간에 뭔가 왼팔의 길이가 길어지면서 속도를 같이 우리가 얻을 수가 있으니까 이 두 개의 지렛대가 필요하다는 거죠. 그래서 두 개의 지렛대 움직임은 이중 진자 움직임과 비슷하대요. 자, 시계추 움직임이 어떻게 움직이나요? 시계추가. 이렇게 움직이죠. 이렇게. 시계추는 이렇게 90도로 이렇게 돼 있지만 골프 클럽은 이렇게 90도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기울어진 상태로 시계추 움직임을 해야 되겠죠. 그럼 어떻게 움직이려면 얘가 시계추 움직임이 많이 가려면 오른쪽 팔꿈치가 접히고 왼손목 코킹이 돼야지 얘가 더 많이 갈 수도 있겠죠. 여기까지 움직임이 첫 번째 지렛대. 그리고 더 큰 파워가 내려면 그때부터 이제 두 번째 지렛대가 작동을 하면 되겠죠. 팔꿈치가 이렇게 접히면 두 번째 지렛대가 작동을 하겠죠. 그래서 작은 파워에는 첫 번째 지렛대만 사용을 하고, 그리고 조금 더 큰 파워가 필요할 때는 두 번째 지렛대가 순차적으로 작동을 하면 되겠죠. 자, 첫 번째 지렛대만 쓰는 골프 스윙이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? 맞아요. 퍼터. 치핑. 이제 조금 더 큰 파워를 내려면 그렇죠. 그게 이제 두 번째 지렛대가 작동을 해야 되겠죠.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이걸 정의하냐면 무조건 이 클럽 헤드가 손보다 밑에 있는 거는 첫 번째 지렛대만 쓴 거예요. 여기서 조금이라도 얘가 이렇게 가는 거는 두 번째 지렛대가 적지만 조금은 이렇게 활용을 한 거죠. 그 대표적인 게 퍼터는 아예 코킹이라는 게 없잖아요. 이건 거고. 여기서 내가 조금 더 가려면 조금 더 갔다가 그대로 가고. 그래서 첫 번째 지렛대는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대요. 여기가 받침점이에요. 왼쪽 어깨가. 그리고 무게가 요 두 번째 지렛대, 손부터 클럽 헤드가 무게가 되는 거예요. 요 부분이.
그리고 얘를 움직여주는 건 뭐냐, 양팔에 의해서 움직여줘요. 첫 번째 지렛대는. 자, 첫 번째 지렛대가 왼팔일 수도 있겠죠, 클럽이. 근데 얘를 움직이려면 여기서 시계추 움직임을 하면 결국은 팔의 움직임에서 이렇게 되겠죠. 양팔의 움직임에 의해서. 여기서 두 번째 지렛대 작동을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손목이 코킹이 되고 오른 팔꿈치가 밴딩이 되는 거겠죠. 그래서 두 번째 지렛대는 손의 움직임에 의해서 작동을 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. 요게 첫 번째 지렛대. 요게 받침점, 퍼큘럼의 받침점. 이게 받침점이 있어야 되겠죠. 이렇게 해도 이쪽 길이가 길면 길수록 우리가 무거운 물건을 효과적으로 드는 거니까 그 받침점 역할을 여기가 해주는 거예요. 왼쪽 여기가. 근데 그 포스가 뭐냐면 양팔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. 그게 뭐냐면 삼각형, 우리가 처음에 골프 배울 때 삼각형 이렇게 하고 삼각형 그대로 가세요 이렇게 하는 똑딱이 연습 많이 했죠. 이게 첫 번째 지렛대 움직임을 연습하는 거예요. 자, 그 다음에 뭐 연습하나요? 이게 잘 되면 하프하죠. 하프하려면 여기서 왼손목 코킹이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가는 게 하프죠. 이게 결국 두 번째 지렛대 작동하는 걸 연습하는 거겠죠. 이게 이제 뭐냐면 웨이트가 뭐냐면 전체적인 요 두 번째 지렛대 폼은 이렇게 돼 있어요. 받침점이 요번에 왼손으로 가고 무게가 그때는 클럽 헤드가 되는 거고 얘를 움직여주는 게 양손이에요. 그래서 요 전체적인 두 번째 지렛대가 첫 번째 지렛대의 무게가 되는 거예요. 이 첫 번째 지렛대의 무게, 두 번째 지렛대가 첫 번째 지렛대의 무게가 되는 거예요. 그 두 번째 지렛대는 받침점이 이 손목으로 바뀌어요. 여기가. 그리고 무게가 이제 어디로 가냐면 두 번째 지렛대의 무게는 헤드 쪽으로 가고 얘를 움직이는 게 왼손목 코킹이 들어가니까 이제 손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이제 얘기를 하죠. 그래서 이 두 번째 지렛대는 이렇게 움직이고, 자, 이거를 요 영상을 한번 봐보시면, 자, 이게 뭐냐면 첫 번째 지렛대. 첫 번째 지렛대 팔에 의해서 움직이죠. 그다음 두 번째 지렛대는 첫 번째 지렛대가 움직이고 손목을 통해서 이렇게 꺾이는 게 이게 두 번째 지렛대. 그래서 이중 진자 운동이라고 얘기를 하죠. 그래서 다시 한번 봐보면 여기 첫 번째 지렛대가 움직이는 게 어디까지냐면 거의 여기까지예요. 클럽 헤드가 손보다 밑에 이때 두 번째 지렛대는 작동을 안 하겠죠. 그 다음부터 여기서 이렇게 올라갈 때 왼손목 코킹이 되면서 이제 두 번째 지렛대가 작동을 하겠죠. 이렇게 팔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를 첫 번째 지렛대라고 시계추 움직임이라고 이제 표현을 한 거고, 이제 두 번째 지렛대가 움직이려면 첫 번째 지렛대가 움직이고 여기서 클럽 샤프트가 이렇게 평행이 될 때 여기서 이렇게 넘어갈 때 이제 두 번째 지렛대가 작동을 하겠죠. 이건 손목에 의해서 움직이겠죠, 이렇게. 그래서 이렇게 내려오면 결국은 임팩트 순간에는 이렇게 첫 번째 지렛대의 길이를 가장 길게 쓰기 위해서 두 개의 지렛대 움직임이 필요한 거죠.